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웃 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바람직한 이웃 간의 도덕적인 자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모두 다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로 인해서 서로 상처가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오해와 상처를 어떻게 바람직하게 해결할까? 특히 나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의 갈등을 바람직하게 해결할 수 있는 도덕적인 자세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용어인데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용어 세 단어만 알고 갈게요. 무관심. 무관심.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관심인데 무관심의 뜻이 뭘까? 관심 반대요. 관심 반대는 맞죠. 즉 관심과 흥미가 없다.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고 뭔가 알고 싶은 게 없다. 그럼 이 무관심이 이웃 간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 그럼 반대로 관심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겠죠. 두 번째, 원만. 원을 그리는 원만.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원만한 인간관계. 즉, 일이 진행함에 있어서 순조롭다. 원만한 인간관계 하면 인간관계를 맺는데 순조롭다. 순조롭게 잘 된다. 이게 원만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용어. 자발적. 나의 발. 자발. 자발은 스스로 행하는 거죠. 남이 시키거나 요청하지 않고 내가 자기 스스로 나가 행하는 걸 자발적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잘 참여할 거라고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의 이웃, 선생님의 이웃 소개해 볼게요. 너무나 귀여운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스러운 혜양이들,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의 이웃이죠. 힘든 코로나 시국에 우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우리 이 사회를 지켜주시는 분들, 그리고 직접 우리 주변의 동네를 소독해 주시는 직원분들, 동사무소 직원분들 계시죠? 주민센터 분들, 이런 분들, 고마운 분들 감사함을 표현합시다. 여기서 아침에 여러분이 등교를 할 때 손 소독해 주시고 체온 재주시는 선생님들한테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우리 1학년, 마음이 따뜻한 1학년 됩시다. 동네 어르신들, 동네 사람들. 자, 동네에 이렇게 산책 나가시는 반려동물을 같이 가는 이런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동네 많은 분들이 우리 이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많은 이웃, SNS상에서 만나고 있는 이웃들,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이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웃들과 원만하게 순조롭게 인간관계를 맺으면 되는데 꼭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 표현하는 문자 하나의 실수, 표정의 실수, 그리고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진심을 이해하지 못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웃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즉, 이웃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도덕적인 자세, 갈등 해결의 자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 동네 누가 살지? 우리 동네에 어떤 상가가 있더라? 우리 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선생님이 계시지? 우리 반에는 어떤 친구들이 있지? 나의 주변, 이웃에 바로 관심이 있어야죠. 주변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유심히 볼 수 있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여러분부터 아무도 나 신경 안 쓰는데요? 전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나만 왜 신경 써요? 라기 이전에
나부터 관심을 두고 인사를 하고 살필 수 있는 사람. 내가 먼저 변해야지 주변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변하지 않고 주변을 변하길 기다리니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거야. 친구가 먼저 다가오겠지. 안 다가오죠. 내가 먼저 다가가야죠.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하는 거지. 아, 저 애가 나 욕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용서를 해줘야지. 왜? 우리는 이웃이니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니까. 조금은 왜 저런 말을 할까? 왜 나한테 저러지? 내가 뭐 실수했나? 라고 자기를 반성할 필요도 있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조금은 다정하게 말을 먼저 걸어서 조금 전에 나를 보는 것 같았는데 왜 기분 나쁜 눈빛 같기도 했어 라고 말을 하면은 오해가 더 커질까요? 아니면 풀어질까요? 그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을 표현하고 난 뒤에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나누고 난 뒤에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요. 좋은 결과면은 좋고 좋지 않은 결과라면은 다시 한 번 더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생겼지? 그 문제의 원인이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다시 그 꼬인 부분을 풀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친구의 감정, 선생님의 감정, 우리 이웃의 감정, 그리고 왜 저렇게 하지? 라는 작은 관심.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만히 둔다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그 관심을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해가 돼서 사생활 침해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생활 침해라는 거는 자기 위주로 자기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 사람의 사생활 기본적인 비밀을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선생님이 말하는 관심은 그에게 조금은 왜 그럴까라고 하면서 관찰을 하고 그 사람의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거죠. 마음을 관찰해 보는 게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분이 사시는지, 나의 친구는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걸 싫어하는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생활 침해랑은 다르다는 거 우리 똑똑이들은 아시죠? 자, 두 번째, 이웃의 처지나 생각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즉, 이웃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조금은 노력을 하는 것. 바로 배려입니다. 내가 할 말을 다 선생님이 마트를 갔는데 계산대에 줄이 쫙 서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계산하고 카트에 물건 담고 난 뒤에 나의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는 거는 계산 끝나고 밖에 나와서 하려고 해요. 가능하면.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건을 계산대에서 다 계산하고 난 뒤에 카트에 빨리빨리 내려야 되는데 그 위에다가 잔뜩 놔두고 자기 전화 받아가면서 계산하시는 분한테 카드를 주고 계산하는 분이 포인트 물어보면은 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통화하는 도중에 하니까 자기는 자기 할 일만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물건 상가 계산을 하는 거야. 하지만 그런 자기만의 생각 때문에 계산대 줄이 쫙 길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선생님 동네에. 그러면 정말 어른들이 이런 생각이 들죠. 어른들도 가끔 가다가는 배려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생각보다 배려하는 게 힘들겠죠. 왜? 하지만 여러분은 성숙해지는 과정에 있고 성숙하게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출발이 배려라고 선생님은 생각해요. 그 어른들도 더 성숙해져야지, 도덕적으로 바뀌어야지.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바꿔갈 핵심, 우리의 희망인 여러분, 배려하는 마음을 꼭 가지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들 다 하고 살기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조금 줄 수도 있어요. 조금은 참고 조금은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 배려. 배려는 나의 것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거야. 나의 시간을 조금 양보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고 나의 목, 나에게 떨어진 내가 가져야 하는 나의 몫을 남에게 줄 수도 있는 거. 그게 배려라고 합니다.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배려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늦은 시간에 집에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노래를 부르거나 쿵쿵쿵 운동을 하거나 옳지 않겠죠. 선생님이 옛날에 학교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자기는 저녁에 운전을 하러 나가신대요. 낮에 자야 되는 거야. 근데 방학만 되면 아이들이 막 떠들고 뛰잖아요. 그때 그 아저씨가 올라가서 똑똑똑 죄송한데요. 제가 낮에 좀 자야 되는데 조금만 아이들 조용히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말했는데요. 그 집에 있던 엄마가 내 집에서 아이들 놀지도 못해요? 정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서 아저씨가 상처를 입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배려에 대해서 보다는 자기 것을 챙기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배려가 점점 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른들에게 여러분이 모범을 보여주세요. 나의 집이고 나의 돈이고 나의 것이지만 상대방을 위해서는 조금은 참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이 진정한 배려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버스를 탔을 때 먼저 탄 사람이 자리에 앉는 게 맞아요. 먼저 타고 먼저 많은 시간이 기다렸으니까 먼저 탄 내가 자리에 앉지만 어른들에게 몸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나의 자리를 양보하는 거. 그게 배려잖아요. 나의 몫이지만 양보할 수 있는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이 따뜻한 도덕적으로 성숙한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바꾸지 않을까라고 선생님은 기대해 봅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이웃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 실천을 잘해서 A뿔 만점 100점 만점 받아볼까? 자,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이웃과 오해가 생겨서 갈등이 오래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친구와 갈등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꼭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대화로 풀어나가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해결되지 않을 게 없죠. 대화를 할 때는 나 중심이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즉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관용,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관용입니다. 이해하고 너그럽고 존중하는 마음 관용으로 서로의 입장을 바꿔본다면 네 글자 역지사지를 한다면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까요? 대화, 역지사지, 관용. 여러분이 다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실천하고 있죠? 그 다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아니라 나와 너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일어날 것을 기대해야죠. 즉 함께 공동선, 모두의 선, 좋음을 추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세, 개인만 생각하는 자세로 한다면 그 갈등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좋게 나아가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서로가 희생하고 양보해야 되겠죠. 바로 양보와 타협의 자세로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다. 대화로서 갈등을 풀고 너그럽게 이해하는 관용의 자세, 그리고 역지사지.
모두에게 좋은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양보와 타협을 한다면 우리는 모두가 행복한 행복 공동체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나와 너, 우리 모두가 행복한 행복 공동체가 돼야 되겠죠. 행복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한 번 더 서로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 너그럽게 이해하는 간용을 베풀고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두에게 좋은 공동선을 추구할 수 있고 양보와 타협으로 짜잔 행복한 공동체가 됩니다. 행복한 공동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다 노력하면 좋겠어요. 왜?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이 연결되어 있는 고리, 이거를 우리는 바로 연대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중간에 끊어진다,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산다면 이 사이의 행복은 끊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있다라는 책임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서로의 연결된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가면은 이 사회가 행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의 이웃 선생님입니다. 오늘 수업 들으시면서 열심히 잘 들어주셨죠? 그리고 댓글에다가 적어줄 게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 자신의 행동,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웃관계에서 중요한 책임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 책임을 여러분이 잘 찾으시면은 잘못된 오타로 나와 있습니다. 오늘 수업 참여해준 여러분 고맙습니다. 댓글로 마무리까지 해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